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총각 41번째 시간이자 오행학설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오행학설 첫 시간을 했는데 개념적인 거를 좀 살펴봤죠. 그리고 운명과 오행에 대한 것들도 살펴봤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오행이라는 거의 기원에 대한 기원이 있거든요. 오행의 기원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크게 학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크게 이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보면은 오방설, 오제설, 육부삼사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방설부터 볼게요. 한자를 봐야죠. 한자를 먼저. 이거 방자 뭡니까? 방? 뭐 각지다방 이런 뜻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 방위, 방향 그런 뜻이잖아요. 뭐 사방팔방.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오방설 할 때 방위.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볼 때 이 문장의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미 상나라 때의 갑골문, 그러니까 대략 뭐 기원전 10세기, 15세기 전후 되겠죠. 엄청 오래된 갑골문에서도 이미 5개의 방위를 기준으로 뭐겠습니까? 동서남북 중이겠죠. 각각의 지역을 분류해 인식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뭐 여기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쪽, 동쪽, 뭐 이거 동토, 서토, 뭐 중,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대충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떤 뭐 방위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게만 이 문장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장을 딱 보면 이거는 오행의 기원 중에 오방설에 대한 거다. 그거를 다룬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개의 방위를 기준으로 각각의 지역을 분류해 인식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런 5개의 방위 분류 관점으로부터 오행의 개념이 도출되었다는 학설이죠. 이거는 사실 조금 의미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뭐, 지구과학 시간이든 뭐든, 전문 좌표를 설정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게 뭐예요? 어떤 방위에도 속하지 않는 좌표가 있지. 그지? 뭐, 자신의 좌표. 기준점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중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행상으로 뭐랑 비슷해요? 중심 회귀성을 부여해주는 오행이 뭡니까? 토. 얘네 두 개가 조금 뭔가 비슷하죠, 의미적으로. 그럼 일단 이렇게 뭔가 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일출. 해가 뜨는 곳은 어디? 동쪽. 그리고 해가 가장 높이 뜬 일중하는 것은 남중이죠. 남중하죠. 남쪽이죠. 그죠? 근데 얘도 뭐랑 비슷해요? 뭔가 안에 있는 게 밖으로 쑥 고개를 내미는 일출 같은 경우는 목의 변화랑 조금 상통하죠. 그게 극단에 이르러서 어떤 온열의 기운도 가득하고 이런 양적 현상들이 극단에 이른 요 남중할 때 요건 뭐랑 상통해? 화랑 상통하겠지. 그죠? 역으로. 일몰은 뭐예요? 서쪽으로 하잖아요. 이거는 이 목하고는 반대로 뭔가 안으로 쑥 수렴이 되는 느낌이지. 태양이 보였다가 안 보이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랑 관련돼 있겠어? 금의 변화랑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일중과 반대되는 거, 자정. 반대되는 쪽에 태양이 있겠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거는 뭐 북쪽이죠,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이런 온열의 양적 변화에 정반대되는 거. 한랭적 변화, 그리고 극도로 어두운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랑 상통하지. 그죠?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태양의 변화, 태양의 어떤 그 고도나 궤적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지구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변화가 목화토금수 오행하고 상당히 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방설 자체도 이게 뭐 오행의 기원이다.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 설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제설인데 이것도 요 한자를 먼저 보면 제 뭡니까? 재료, 자재, 뭐 목재, 나무 재료 이거 할 때 제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봅시다. 현실적으로 요긴하게 활용되는 재료들이 있거든.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 뭐 나무든 돌이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이든 이런 것들 고유의 다양한 개별적 속성들로부터 어떤 일반적인 성질들이 추상된 거야. 추상돼서 그게 5개 유형으로 나뉘니까 그로부터 오행의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설이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나무나 난초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살펴봤더니 뭐 어떤 강직도나 길이나 이런 거의 차이는 있어. 근데 공통적으로 뭐예요? 얘네는 중력에 반하는 방향으로 쭉쭉 뻗어나가잖아요. 위로 쭉쭉 뻗어나가요. 그래서 이 어떤 상방되는 느낌, 그리고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적으로 얘네들에서 뭐랄까 추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상방, 직선성 어떤 변화를 추상해서 얘네를 통틀어서 목이라는 오행 변화에 뭐랄까 배속을 시키는 거지. 이렇게 보면 또 오제설도 조금 그럴듯하죠. 그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문장도 보면은 오제설의 일종이에요. 얘는 대놓고 오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오제라는 말이 대놓고 나오고, 요거는 뭐냐면 병인데 병 아우르다. 그래서 아우르다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속성에 있는 것들을 두루두루 어떻게 골고루 뭔가 조합을 하다, 좀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병룡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늘이 5가지 재료를 냈대. 즉 목화토금수에 배속시킬 수 있는 5유형의 재료들을 냈는데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골고루 사용하죠. 뭐 예를 들어서 나무와 불을 섞어서 뭔가 요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 불과 물을 섞어서 요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재료들을 조합해서 두루두루 아울러서 요긴하게 활용을 하니, 그죠? 이 폐, 이거 뭡니까? 버리다. 한자를 잘 보세요. 버리다 폐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 쓰냐면 폐기물, 폐지하다, 철폐하다 할 때 쓰거든, 이 단어를.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5가지 유형의 재료를 냈고 이 백성들이 그것들을 골고루 조합해서 요긴하게 활용을 하니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뭐 불필요한 것이 없다. 직역을 하면 뭡니까? 어느 하나도 폐기할 수 없다 이거지. 즉 5개가 전부 다 유용하다 이거야. 어느 하나만 좀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골고루 다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건 아예 대놓고 오제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죠? 대놓고 오제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뭡니까? 결국 오제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간단하죠. 그 다음 문장이 조금 중간에 어떤 단어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들었는데 해석을 꾸역꾸역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수와 화는 백성들이 음식을 할 때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뭐 밥 지을 때도 물과 불이 골고루 필요하고 뭐 백숙을 삶을 때도 필요하죠. 불과 물이. 백성들이 음식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수와 화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게 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흥자인데 감흥되다. 흥분하다 할 때 흥자거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흥작하다. 이게 뭔 말인가 처음엔 조금 제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는 약간 그런 쪽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백성들을 감흥시켜서 뭔가 들고 일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그 많은 수의 어떤 민초들을 뭐랄까
감흥시킴으로써 어떤 하나의 어떤 뜻을 모아서 결집시킬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결집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금과 목이다. 근데 왜 금과 목일까? 약간 이것도 제 생각인데,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은 저한테 조금 댓글이나 이런 걸로 달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전 청동기 시대에 어떤 종교의식용, 청동제, 제기나 장신구, 비파형 동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뭐예요? 금속이잖아. 이때 농기구는 뭐였어요? 나무나 돌로 썼거든. 왜냐하면 청동제 자체가 비싸니까,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거는 국사 시간에 배웠을 때 약간 어떤 지배층의 권위를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자기네만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백성들을 좀 결집시키고 뭔가 명령을 내리기가 좀 수월한 어떤 도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금과 목 같은 이런 것들이 백성들을 어떤 감흥시켜서 결집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 된다. 물론 실생활에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릇을 만들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죠? 이거는 조금 더 뭔가 자연스러운 해석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는 뭡니까? 토는 간단하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곳, 즉 만물이 자라남으로써 백성들이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기반적 요소가 되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행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요긴하게 활용되는, 여기도 하늘이 내어준 5가지 재료를 의미한다. 즉 오행은 오제다. 여기도 오제라는 말이 대놓고 나오죠. 요 문장에도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요 오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보면 이거는 조금 오행의 기원 중에 오제설을 조금 뒷받침하는 문장들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흥작,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오행을 이해하는데 크게 중요한 문구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가지 설 중에 마지막인데 육부삼사설입니다. 육부삼사설인데 이거 일단 단어를 먼저 보면, 이 부는 마을부예요. 마을, 고을부인데, 마을이 뭐예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곳이잖아.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가구가 모인 곳을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나아가서 사물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조금 그냥 뜻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보면 백성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오제설에서 수화목금토 곡을 통틀어서 육부라고 한다. 여기에 왜 부를 붙였을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수에 해당하는 어떤 수의 속성과 유사한 어떤 물질들이, 여러 물질들이 있겠죠. 술이든 물이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수에 배속을 시키잖아. 그래서 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물을 모아둔 곳. 그래서 이렇게 육부라고 한 게 아닐까. 목도 마찬가지죠. 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백성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목화토금수 오행에다가 곡식까지 통틀어서 육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육부.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게 이 말이고, 그 다음에 3사는 뭐냐면 이거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3대 원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금 애매하죠? 근데 보시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정덕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데, 덕이라는 거는 선한 정치라고, 요거 생각대답니다. 생각대답. 선한 정치, 즉 정치는 어떤 선한 정치냐면 백성들을 조금 자양하고 봉양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선하게, 덕으로서 자양하고 봉양해 줄 수 있는 정치를 덕에 의한 정치라고 해서 요 정덕, 즉 덕으로 선정을 베풀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덕은. 그 다음에 얘네는 뭐예요? 이용후생이라는 거는 좀 묶어서 많이 쓰이죠. 이용후생은 뭡니까? 일단은 이용이 뭐냐면 이거는 기구를 편리하게, 즉
편리한 농기구나 이런 거를 도입시켜 주는 거지,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서 생활에 편리함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용이고, 후생은 뭐예요? 삶을 조금 두텁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정책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넉넉히 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좀 나아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연계가 되죠. 그래서 이용후생이란 말이 골고루 쓰이잖아요. 이게 보통 연계돼서.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3대 원칙을 이 세 가지. 덕으로 선정을 베풀기, 생활의 편리함을 부여하는 이용, 살림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후생. 요것들을 통틀어서 3사라고 하니, 즉 여기 앞에 6개, 육부와 3사를 통틀어서 구공이라고 명명을 한다 이거지. 즉 이 육부 3사 중에 6부 중에 5개. 그죠? 6부 3사 9가지 중에 6가지인 6부 중에 곡식을 뺀 요 5개. 이게 오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행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설이 바로 육부 3사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육부에 속한 목화 토금수 또한 뭐예요? 백성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5종의 물질적 요소로 해석될 수 있잖아. 그래서 사실 이것도 오제사라고 상통되죠. 그죠?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제가 볼 때 오늘 한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어떤 문장을 줬을 때 이게 오방설에 해당하는 문장이냐, 아니면 오제설에 해당하는 문장이냐, 육부 3사설에 해당하는 문장이냐, 요 정도만 조금 잘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 문장들을 달라 외운다기보다는. 그죠? 지금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정덕, 용, 후생, 요렇게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요거를 누리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죠. 그죠?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오행학설 두 번째 시간은 요걸로 끝낼 거고,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그 오행론의 경전, 상서에서 좀 재밌는 문장들이 좀 있거든요.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